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한 달여가 지났건만 중일 양국의 대립은 점점 더 최고조로 치닫으며 양측 모두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관계가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도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대만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고를 보내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 일본 제국은 대만을 식민지화한 뒤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잔혹행위를 저질렀죠. 중국은 이를 외세에 의한 세기의 굴욕으로 규정하고 뼈에 새기며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왔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일반의 정서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강력한 철권 정치를 휘두르는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에는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주류로 떠오르면서 반일 감정은 확산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은 지난 욕된 역사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권 공산당의 결기를 강화하면서 중국 군대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일본이 중국을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며 폼이 나지 않게 된 것이죠. 반면 중국은 일본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그렇기에 이번에 일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며 연일 강경 모드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는 중국은 일단 내부 결속을 위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전에 최선두에 선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어찌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영상을 내보내며 14억 인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1937年7月，侵华日军发动7起使命，平津危险，华北危急，中华民族危急。国家到了生死之路，除我等为其死，毫无其他办法。如果不打，就是亡国灭种。全中国乃至全世界，都需要一场大战的胜利。也许我们会牺牲，但是我们的后代人不会忘记，为了我们的民族，再尽最后的奋斗。이렇게 예열을 마친 중국. 지난달 20일에는 이 바통을 이어받은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면서 전우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살벌한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는데요. 如果战斗就在今夜打响，我随时准备的炮管已校准，弹药已就位，坐标已锁定，引擎已预热，油料满箱，车况精良，与战友同步战斗。整个弹弹，钢枪在手，只要一声令下，满腔热血跳战场。如果战斗就在今夜打响，战友已准备好了。我听从祖国的召唤，我们听从祖国的召唤，我们听从祖国的召唤。 연일 전쟁을 부르짖으며 건수를 찾고 있는 중국. 실제로 최근 양국은 바다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중국 해경국은 일본호선 지오마루가 디아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하여 조업을 펼쳐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퇴거시켰으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디아위다오와 그 부속도선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니 일본은 도발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일본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로 중국이 오히려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5일 중국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은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동아시아 전역에 100척이 넘는 군경 함정을 동시에 띄우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무력 시위를 벌이며 일본을 몰아붙였는데요.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하나하나 답변을 삼가하겠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일본 매체들도 이를 속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단이 나고 말았는데요. 지난 7일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젠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 즉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조사는 상대 전투기의 위치와 거리, 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지만 공격 의사 표현, 즉 도발로도 간주될 수 있는데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향해 위험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で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で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この厳重に申し入れ、するということを行いました。冷静かつ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하면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일 일본 방송은 후지TV 한 시사 프로에 등장한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今朝のフジテレビ日曜報道ザプライムで中国の安全保障の専門家が危険な行為としてのレーダー照射を解説しました。ただの捜索ではなくて少なくとも追尾というモードに入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攻撃のためのモードに入りかけているという段階だと思います。 일본 NHK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지난 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현 여러 섬들 사이를 중국의 랴오닝함이 항해하며 함재기들을 이착륙시키는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보도하며 이는 일본과 전쟁을 대비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중국 해군이 실전 연습을 벌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6, 7일에도 랴오닝함의 함재기와 헬리콥터가 약 50회 이착륙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한 일도 있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7일 일본이 규슈 남쪽 마기시마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지난해까지 보이지 않던 군사시설들이 올해 9월 찍은 사진에서는 건설 중인 비행장이 선명하게 보인다며 현재 2000m의 활주로와 탄약고, 저장 탱크와 같은 연료 인프라, 대형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부두 등 주요 군사시설이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민해방군이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식 플랫폼에 올린 인내와 열정으로 훈련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섬을 향해 미사일을 날려 폭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본을 향해 대놓고 공격하겠다는 중국, 그리고 이에 질세라 동시에 맞불을 놓고 있는 일본.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남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의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단지 구경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랑의 파도에 우리 역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노트 3-in-1 탁상용 무선 충전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동시 충전 기능에 무드 등 시계 온습도계까지 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를 누려보세요.